건축을 공부하면서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왜 건축과에서는 좋은 건물만 설계하는 거를 가르쳐 줄까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건축에서 항상 수업 시간에 뭐 예쁜 집을 짓거나 뭐 예쁜 도서관을 짓거나 미술관을 짓거나 이런 이제 설계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원룸이고 기숙사고, 혹은 내가 한 번도 그런 건축가를 만나본 적이 사실 살면서 없었고 앞으로도 왠지 없을 것 같고,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건축이라는 학문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학창 시절에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시 설계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사진을 좀 보게 됐어요. 여기가 신림 난곡 재개발 전에 이제 사진이에요. 근데 이때 지금은 이제 아파트촌으로 바뀐 서울의 달동네인데, 이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8.8%만 이제 재정착을 했다는 이야기를 그 수업 시간에 듣게 되면서, 우리가 건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밀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건축이라는 것이 왜 우리의 일상과 좀 멀리 떨어져 있을까, 그리고 도시는 또 왜 이렇게 일상을 지켜주지 못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또 도시를 대학원 때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연구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지역으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그때 이제 상도동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그때부터 블랭크라는 이제 팀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한 일이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일들이었어요. 이때는 이제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이제 주민들과 나누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이때 이제 공공과 그런 민간이 함께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그때 많이 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런 지역과 그리고 커뮤니티와 함께 뭔가 지역을 바꾸는, 그리고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년간 이렇게 커뮤니티와 공간을 구축하고 연결하는 일들을 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를 그런 연구하고 교육하는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다양한 공유 공간들을 디자인하는 일들, 그리고 실제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연결해주는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건축가로서 혹은 기획자로서 그리고 운영자로서 중개자로서 이 지역을 계속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갖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건축가의 역할이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역할에 좀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공간이 실제 커뮤니티와 함께 기획하는 일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건축가의 역할이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역할로서 확장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이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인데요. 실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들부터 지금 하우징랩과 같은 그런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만드는 공간들, 그리고 실제 동네에 필요한 이런 작은 가게들 같은 공간들까지 다양한 이제 공간들을 저희가 경험을 하면서 이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지역에서 또 필요한 공유 공간들을 직접 이제 만들기도 하고, 최근에는 지방 소도시의 빈집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그 빈집을 새롭게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을 좀 이런 기획과 설계, 운영, 그리고 최근에 하는 그런 빈집 큐레이션 프로젝트들까지 좀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커뮤니티 기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운영하게 되는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서 이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고민을 갖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서울시의 주민센터를 이제 마을아이옥스로 전환하는 프로젝트였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그 사회적 건축가와 공유공간 기획자라는 그 두 그룹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주민센터의 그런 빈 공간들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워크숍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같이 이제 기획자분들과 진행을 하면서 이 건축이라는 분야가 이 기획과 운영이라는 부분이랑 만났을 때 더 엄청난 그런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마을아이옥스와 관련된 다양한 워크숍들을 참여하고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더 참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이런 뭐 툴킷을 만드는 일들도 했었고요. 근데 이런 이제 과정들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굉장히 어색한 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공공에서는 그냥 공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운영자를 선정하고 여기를 이제 운영하는 것이 주된 프로세스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그 주민들과 함께 그 공간에 대한 모습을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있었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런 공유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퍼지면서 전국에 있는 이런 공유 공간들을 이런 이제 프로세스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춘천에 있는 이런 커뮤니티 필드라는 공간도 함께 기획을 했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초등학교에 있는 공간들을 또 같이 기획해서 뭐 만드는 일들이라던가, 그 청년 건축가들과 함께 또 이런 비어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프로젝트들, 다양한 그런 주체들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낙후된 지역이나 좀 비어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기획에 대한 과정들을 통해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고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공간들을 설계하는 일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을화 요소와 같은 공간들이라던가 사회적 파크 같은 공간들도 저희가 이제 주민들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획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에 대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계신 하우징넷 같은 공간도 저희가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주거 관련된 단체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필요한 공간들을 같이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청년 센터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을회관이었던 공간을 게스트하우스로 전환하는 일들, 혹은 지역에 버려진 뭐 목욕탕을 그런 커뮤니티 공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이 좀 이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창업 공간들, 또 다양한 어떤 공간들을 같이 기획하고 설계하면서 어떤 공간들, 좀 요즘은 이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공유 공간들을 어떻게 지역에서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간들을 이제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들을 하면서 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런 공간들을 사실 운영해 보지 않고서는 그거를 더 잘 기획하거나 설계할 수 없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역에서 저희가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우리도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운영에 대한 경험들을 좀 쌓아가고 그것을 또 설계에 반영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빈 공간들을 또 이런 생활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게 지역의 공유 부엌을 만드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함께 일하는 공유 작업실, 그리고 함께 거주하는 쉐어하우스 같은 공유 주택, 이런 이제 다양한 공간들을 지역에서 만들고 운영하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커뮤니티파, 공집합 같은 이제 상업 시설들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운영에 대한 실험들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서울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런 지역의 지방 소도시에도 이런 이제 공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또 함께 저희 팀들이 같이 이제 기획을 해서 이런 공간, 비어 있는 공간들을 계속해서 채워 나가는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런 빈집 큐레이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도 그 상도동이라는 지역을 베이스로 공간들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일들을 해 오다 보니까 이 지역 안에 저희가 이제 운영하고 설계하고 또 실제로 그 멤버들이 같이 거주하는 공간들도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좀 과정들이 한 5년, 10년 정도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같이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서점을 한 5년 정도 운영하시던 분들이 뭐 강릉으로 이주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또 운영하던 공간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아예 그 팀이 같이 여수로 내려가는 막 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함께 일을 하던 뭐 팀원들도 뭐 속초나 경주 이런 이제 소도시를 찾아서 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지역 안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커뮤니티가 결국에는 이 지역을 계속해서 넘나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지역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라 지역을 초월한 커뮤니티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기록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빈집 정보들을 정보를 제공하는 유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휴라는 프로젝트는 저희가 이런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지방에 대한
계속해서 지방이 사라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제 다른 대도시로 유출이 되면서 빈집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지역을 더 살고 싶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처음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랑은 또 별개로 굉장히 또 매년 한 5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인구들이 계속해서 귀촌하는 흐름들을 또 볼 수 있었고 이분들은 대부분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9세 이하 비율이 한 50%에 육박할 정도로 귀촌 인구들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이주하는 흐름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위한 좀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지금 이제 유슈 마켓이라는 그런 빈집을 직거래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귀촌 커뮤니티의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그런 체크인 로컬이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이런 빈집을 리노베이션해서 임대 관리하는 유유하우스라는 프로젝트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유슈 마켓이라는 이제 좀 앱을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론칭 예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좀 빈집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 빈집을 또 살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런 지역에서 한번 내가 거주해보고 그 귀촌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유휴라는 프로젝트는 실제로 그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가 매년 한 지방에서는 10만 호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매력적인 집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빈집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는데 저희가 집중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라는 프로젝트는 이런 온라인에서는 귀촌 커뮤니티와 그리고 빈집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그런 빈집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달해 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빈집들을 저희가 직접 리노베이션하고 임대 관리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뭔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촌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커뮤니티에 대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고 귀촌 초기 단계에 그런 빈집에 좀 살아보는 서비스들을 제공함으로써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촌을 마음 먹으신 분들에게는 또 이런 빈집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실제 이것을 또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그 지역을 선정했던 지역이 남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남해라는 지역은 사실 서울이랑 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저희는 이제 그 남해라는 지역의 다양한 빈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빈집 소유주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좀 설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비어 있는 집들을 우리가 10년 정도 장기로 이렇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해드리고 그걸 저희가 직접 수리함으로써 이런 공간을 또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것들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운영을 했던 유유하우스가 남해 상주의 이 집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예 그 가족이 전체가 이제 귀촌을 하셔가지고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시고 한 1년 넘게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귀촌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집주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서 뭐 비어진 집들이라던가 아니면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비어진 집들이라던가 혹은 뭐 아들이 결혼해서 또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비어진 집들이라던가 이런 집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리노베이션을 하고 살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속초에도 집주인이 이사를 가면서 빈 집들 이런 집들을 계속해서 리노베이션 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을 저희가 단기로 옮겨 다니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4개의 도시에서 유유하우스 10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한 것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 공간을 거쳐가신 분들이 227명이 거주를 하셨고 평균 한 3주 정도 이렇게 거주를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3주 정도의 좀 짧게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전국에 더 확장을 시키는 것을 저희도 이제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을 운영하는 것들과 또 별개로 이런 다양한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면서 실제로 그런 귀촌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전달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좀 활동들을 저희가 한 2년,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지자체에서도 이런 빈집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기촌에 대한 이슈에 대한 관심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영주시와 그리고 경북 창경이랑 그리고 임팩트 스퀘어라는 또 엑셀러레이터 그룹들 그리고 SK 스페셜티라는 지역 기반 그런 대기업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지역의 지방 소멸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에 이제 그런 스택스라는 또 이런 청년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에 저희가 입주를 해서 한 8팀 정도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함께 이제 이 공간에서 이런 지역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지역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어떤 한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지자체와 그리고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이 함께 좀 힘을 합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주시가 또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열려 있었고 그런 또 플레이어들이 많이 또 모이게 되면서 저희도 과감하게 좀 지역으로 아예 이주를 해서 그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보는 일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주로 아예 분사도 이전을 했고요. 저도 아예 여기 주민등록까지 영주로 이전을 하면서 영주에서 지금은 좀 더 임팩트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최근에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에서도 이런 지역의 영주시와 함께 이제 빈집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일들 그리고 그거를 좀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지금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영주시에서도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소멸 기금이라고 해서 이 지방의 소멸의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모든 지금 지자체들이 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시와 그리고 저희와 같은 스타트업이 함께 고민하면 좀 새로운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빈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 결국에는 지역에 계속 부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이 생활 공간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은 그 지역으로 이제 유입되는 생활 인구들도 아무래도 증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귀촌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분들이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이 지방 소멸에 대한 좀 위기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살고 싶은 동네가 늘어나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금 서울과 이런 영주라는 지역 그리고 뭐 남해, 제주, 속초 이런 다양한 소도시에서 이런 커뮤니티를 좀 느슨한 커뮤니티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이 비어 있는 공간들을 계속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이 저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각자의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나는 좀 이 동네에서 살고 싶어, 나는 또 저 동네에서 살고 싶어 이런 각자의 좀 니즈들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이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좀 생태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살고 싶은 동네를 하나둘씩 만들어가는 일들을 앞으로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유로 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 프로젝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앞부분 얘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엑소노메트릭이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논산의 한 고택의 엑소노메트릭을 제가 이제 그리면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오래된 공간을 이제 관찰하고 이제 보는 거를 좀 좋아했었고요. 제가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건축학과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서촌에 있는 설계사무소를 한옥 설계사무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때 제가 살던 이제 한옥을 이제 그렸었고 그때 경험이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 들어와서 마당이 있고 마당을 두고 이제 뭐 문간방, 대청마루, 이제 뭐 주방, 화장실이 이렇게 있는데 여름에 제가 이 공간에 살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뭐 동네 사람들 다 놀러 오고 고기 구워 먹고 영화 보고. 근데 이제 겨울이 되니까 너무 추웠죠.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밖에서 이제 비닐을 뽁뽁이를 치고 있는데 이 옆집에 살던 할머니께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그거 어디서 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셨고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평생을 이렇게 추운 걸 참고 사셨구나. 저는 그때 당시에 서촌의 이슈는 뭐였냐면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냐 마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옥을 지키자는 쪽에 있었지만 그걸 느끼면서 이거를 단순히 한옥이 예쁘다고 이거를 그냥 추워 죽겠는데 그냥 참고 살으라는 건 또 다른 폭력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좋은 거는 좋은 맥락, 도시 맥락을 지키면서 새로운 니즈는 좀 충족할 만한 대안을 찾는 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도시 재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이제 연이 돼서 이제 네덜란드에 가서 도시재생과 이제 재생건축 관련해서 고민을 계속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왔을 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사례들을 좀 접했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면 도드레우트라는 시에 폐정수장이 있고 여기를 이제 어떤 지나가던 민간 디벨로퍼가 50년 1유로에 빌려서 그거를 이제 뭐 여기 가운데 있는 호텔, 그다음에 양쪽에는 이제 뭐 유기농 레스토랑, 그다음에 앞에는 뭐 공유 텃밭 등등으로 쓰면서 일단 지역에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그 이후에는 뭐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뭐 그런 사례를 봤죠. 근데 이것들을 도드레우트 시에서 1유로에 빌려줬다는 것도 저는 되게 유연하다, 재밌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이것도 뭐 많이들 아시는 사례일 것 같긴 한데 암스테르담시에 한 항구 조선소가 있었죠, 작은. 거기를 건축가 집단이 들어가서 이건 역시 암스테르담시에서 이제 빌려가지고 1유로에 이걸 어떻게 쓸까 하다가 이제 오염된 땅 위에다가 이제 배를 폐 선박대로 올려가지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있는 재밌는 공간으로 쓰는데 뭐 지역으로부터 사랑받다가 나중에 또 뭐 되게 세계적인 관광지가 또 되기도 하고, 아주 비슷하진 않지만 뭐 폐 아파트인데 폐 아파트까지는 아니지만 슬럼 아파트 공간을 민간 디벨로퍼가 해서 뭐 저렴하게 바꾸면서 여기가 이제 새로운 어떤 도시재생 활성화의 어떤 또 사례가 되기도 하는 공간이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로테르담의 어떤 로테르담 시조차도 해결하지 못했던 슬럼가 지역의 아파트를 시민들이 움직여서 본인들의 돈을 내고 들어가서 고쳐서 커뮤니티까지 조직하면서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은 슬럼가가 아닌 살기 좋은 주거 단지로 바뀌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국 같으면 그렇게 1유로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까? 뭐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가면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와서 201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는 이제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그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을 한 6년 정도를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보시면 이 서울역이 있고 서울로 7017이 있고 뭐 서계동, 서울 그 중림만리동, 서계동, 회원동, 그다음에 뭐 남대문 시장 어디죠? 회안역, 명동까지 약 200만 제곱미터 안에 있는 이제 건축 관련된 혹은 거버넌스 관련된 이제 담당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행정에서 그다음에 현장에서 진짜 도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근무지가 작년 5월까지 약 1년 조금 넘게 성동구에 있는 송정동에서 이제 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때 일을 할때 제가 이제 1유로 프로젝트라든가 뭐 커뮤니티 호텔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조금 해보려고 했었어요, 시 안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나가서 그냥 나 하고 싶은 걸 개인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작년 5월에 이제 나오게 됐고요. 그때 나오기 전에 1유로 프로젝트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여기서 이 지금 현재 프로젝트의 건물주가 저희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래서 송정동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또 내 건물이 지금 3년째 비어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좀 활용해 볼 수 있는지 조금 뭐 같이 고민해 달라 해서 건물을 이제 보러 갔죠. 보러 갔더니 굉장히 무섭게 생긴 곳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가는데 이렇게 곰팡이 냄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숙자분들 이렇게 막 대소변 같은 거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거 1유로 프로젝트 여기서 하면 딱 좋은 사이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물주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1유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우리식대로 좀 고쳐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은 뭐 외국은 약간 행정에서 주도해서 뭐 움직인다면 이거는 우리도 행정이 기획을 해가지고 민간 건물을 빌려서 하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 그렇게 접근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 한 1000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나와서 했고 총 건물주 설득 이후에 그 브랜드들을 섭외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공사 완공해서 오픈까지 한 5개월 걸려서 엄청 붙였던 사업이고요. 이거를 할 때 저희 1유로 프로젝트는 처음과 끝이 있는 프로젝트고요.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7단계로 이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그래서 관련된 거를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1단계에는 건물주를 설득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때 이제 법적으로 계속 피드백을 받고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그 계약서를 쓰고 결국에 이제 계약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프로젝트 결에 맞는 브랜드들을 엄선해서 4단계에 걸쳐서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그 선발을 했었냐면 그냥 인스타에 올렸어요. 그 다음에 보마켓이라고 하는 꽤 유명한 F&B 브랜드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좀 올려달라고 해서 초기 한 76개 브랜드들이 한 3주 만에 이제 입주 신청을 했었고 그 중에 17개 브랜드로 이제 엄선을 거쳐서 뽑았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한번 치운 다음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했을 때 처음에 서류 심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류 심사 통해서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사진을 제공하거나 주소를 알려주고 가보라고 해서 그 뒤로 또 계획을 업데이트해서 또 내라고 하고 미션들을 계속 줬어요. 약간 건축가처럼 살짝.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제 전략적으로 먼저 짰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브랜드들하고 이제 매칭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컨텐츠가 안 들어오면 이제 찾아가지고 서칭해서 직접 가서 이제 제안을 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뽑았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들로만 17개가 이제 최종 구성이 된 다음에 처음 모였을 때 킥오프 미팅으로 서로 어떤 브랜드인지 소개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저희가 크게 2가지 계획을 봤거든요. 3년 동안 저희가 이제 개런티 기간이 이게 3년인데 최소 3년 동안 이 안에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정확히 운영할 건지 그다음에 이 3년 동안 이 안에서 어떻게 돈을 벌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짜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상으로 계획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다 제외를 시켰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착한데 돈이 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상과 현실을 꼭 잡자는 거를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브랜드들도 그런 마인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단은 중간에 갑자기 저희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희는 이제 로컬 피처스 오래된 미래 공간 연구소라는 회사고요. 로컬은 로컬의 네덜란드어고 소셜 디벨로퍼 아키텍트 역할과 그다음에 브랜드 디벨로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걸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내보자, 착한 걸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미션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또 브랜드들,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브랜드들을 발굴해서 인큐베이팅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걸 해보자라는 이제 회사인데 저희는 뭐 단순한 건축 설계도 할 수는 있겠지만 주로 시스템을 설계하는 회사라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건물은 송정동에 이제 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보면 여기가 성수동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세종대가 있고 뭐 하는데 한양대, 한양여대, 중랑천, 세종대, 건국대, 성수동 지역이 있고 여기 이제 뚝방길이 쭉 있는 상태에서 이 그 니은자형의 동네의 한 가운데에 지금 현재 사이트가 있어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왜 이 위치를 골랐냐고 하는데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선택권이 일단 없었고요. 이 위치밖에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치가 괜찮다라는 생각했던 건 저희는 일반 상업 공간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죠. 물론 사업성도 당연히 분석하고 했겠지만 저희는 약간 도시재생의 측면에서 이제 움직이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주거지 한가운데 낳고 주거지 한가운데 있다는 거가 일단 저희한테는 좀 약간 도전의 욕구가 조금 있었고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학교라든가 뭐 자연 제방 뭐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또 매력으로 다가왔었고요. 지하부터 옥상까지 총 5개층의 연면적 165평 정도의 원래 다가구 주택이 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20세대가 살던 곳이고 비어 있다가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현재 17개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외부의 파사드는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꾸민 듯 안 꾸민 듯 뭐 돈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접근했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들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정리하고 있면은 그 공간도 마찬가지고 정리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곳인지를 그냥 명확하게 드러내자 솔직하게 뭐 그런 식의 디자인을 좀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깨끗한 상태에서 깨끗한 창문 위에 각 브랜드들 이름만 딱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 공간도 뭐 처음에 이제 칸칸칸칸 20세대가 살던 곳이니까 원룸보다 조금 더 크거나 원룸만한 사이즈의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처음에는 다 일괄적으로 임의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걸 분양하듯이 줄 건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저희 첫 워크샵 했을 때 다 모여서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들어서 오밀조밀 골목과 같은 느낌으로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오시면 평면이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의도한 부분이고 작지만 좀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피부 건강 관련된 라이프스타일 제한 브랜드 핑크원더, 그다음에 뭐 커피바인데 커피의 어떤 문화를 차 문화처럼 가르쳐 주는 곳이 있고, 여행자 플랫폼 앤틱하우스, 뭐 그 서핑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있고, 서울 가드닝 클럽이라는 가드닝 브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1인용 명상 목욕탕이랑 명상, 요가, 뭐 아프리칸 댄스, 서핑 뭐 이런 아웃도어 프로그램 하면서 명상 목욕탕이 있는 곳이 있고, 위켄더스 바스라고, 그다음에 베데레라고 하는 가죽 브랜드가 있고요. 앱센트라고 하는 심신 안정을 주는 향 브랜드, 그다음에 1인 그 셀피 사진관, 그다음에 KBS 이육정 PD님 요리요팀, 그다음에 친환경 제품들만 모아파는 편집샵 베럴스가 있고, 뭐 보마켓 많이 아실 거예요. 보마켓, 그다음에 다회용기 순환 시스템 적용해 보려고 한 스타트업 푸들, 그다음에 꿀 브랜드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브랜드들은 그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물건만을 사고 파는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경험, 영감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사람이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무인으로 운영한다고 한 팀들은 저희가 다 반려를 시켰고요.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서 에너지로서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않아도 이런 방법으로 살 수 또 있다라는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주고, 거기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또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매주 1회 이상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브랜드들과는 저희가 이제 내부 정책을 같이 만드는데, 예를 들면 베럴스 같은 경우 친환경 편집샵이 있는데요. 친환경 정책들을 저희랑 같이 만들어요. 제로 웨이스트, 뭐 자원 재순환.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을 가지고 우리 공간부터 한번 실천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같이 또 해보고요. 저희가 이제 목표가 전국적으로 이런 115 프로젝트를 이제 거점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갈 계획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전국적으로 퍼지면 조금 더 이제 좋은 세상이 되는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모든 브랜드들은 또 1년에 몇 번 이상의 의무적으로 지역을 위한 환원 프로그램을 무료로 또 진행을 또 해야 되는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스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로 주민들한테 사연 받아가지고 어르신들 뭐 독사진이라든가 가족 사진을 찍어드린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고, 제 개인 팔로워 수가 600명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4,500명은 굉장히 큰 숫자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오픈한 지가 한 2개월, 3개월 차로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한 오늘 제가 한번 보니까 4,500명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 이제 재밌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브랜드 17개 브랜드들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고 계속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프로젝트는 115 프로젝트는 사실은 17개 브랜드가 고유 컨텐츠를 갖고 있고, 그 고유 컨텐츠에 기반한 라이프스타일 제안을 어떤 플랫폼이거든요. 17개 플랫폼. 그러니까 115 프로젝트는 플랫폼들에 모여 있는 플랫폼을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쌓여나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상상도 못할. 근데 이제 뭐 재밌는 건, 예전에 제가 재생센터에 있을 때는 그 뭐 동네 주민분들하고 뭐 쓰레기 우리 플로깅을 하자 뭐 이거 하자면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안 나오고 뭐 돈 주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건 요즘 저희가 인스타에 뭐 저희 다음 주에 플로깅 합니다 올리면 뭐 평택 뭐 수원 뭐 이런 데서도 오세요. 그리고 주민분들이랑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알아서 오세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감동스럽고, 그다음에 뭐 여성의 날이라든가 무슨 날만 되면 저희는 모든 걸 다 엮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가 이제 그 플리마켓을 열었어요. 그 지역에 사시는 연예인분들 모아가지고, 그다음에 유니세프랑 같이 해가지고 플리마켓을 열었는데, 뭐
뭐 굉장히 긴 줄이 서서 저희가 또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약간 그런 게 또 있었고 오늘 뭐 윤주선 대표 그 교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개로 또 일본에서도 또 후쿠오카 지역에서도 또 이제 구경하러 오시기도 하고 다음 주에 또 영국 쪽에서도 또 오신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또 반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상회를 하면서 또 이제 한 달에 어떻게 보냈는지 다음 달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회의를 해서 같이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소셜 디벨로퍼 아키텍트 그다음에 브랜드 디벨로퍼로서 이런 커뮤니티 호텔 사업이라든가 1유로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 네트워킹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착한 도시 개발, 착한 부동산 개발을 계속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 일종의 스마트팜 시티와 커뮤니티 호텔과 1유로 프로젝트의 개념을 믹스한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그것도 1단계로 6월 정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걸 목표로 마무리 설계 단계에 지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활동을 할 거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발표하신 저 두 분의 훌륭한 건축가이면서 기업가이신 분들과 같이 이제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플레이스 메이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활동하실 분들 그분들을 위한 이제 마켓 플레이스를 만드는 스페이스 클라우드 같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에게 이제 세 번째 발표랑 사회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역할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세션이 이제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앞서 두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실 빈 공간이나 이제 좀 쓸모없는 땅들을 요즘 굉장히 매력적인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전환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들의 감각이거든요. 그들의 지적 재산권이고 그들의 어떤 힘인데 우리 사회가 그것들을 아직 좀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플레이스 메이커들의 소프트 파워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들의 컨텐츠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을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좀 보시고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저희 이제 대표 서비스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은 N스페이스입니다. 아까 그랬던 원유로 프로젝트 같은 또 유휴 공간 같은 그런 좋은 공간들이 N개로 우리 사회에 많아지면서 도시 전체적으로 머물기도 좋아지고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이 융성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라는 꿈을 꾸고 저는 이렇게 건축가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이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개발자는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의 공간들이 대중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고 연결되고 유통되는 것을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제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 저희도 출발이 좀 비슷해요. 저희는 조금 이제 유휴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희 데이터로 봤을 때 굉장히 국토부 자료를 보면은 분기마다 한 10에서 12%씩 서울의 중심 상권들도 막 공실률이 늘어났었어요. 코로나 전에도. 근데 코로나 후에는 되게 더 심해졌었고, 근데 이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이제 그 공간을 많이 비는 것 자체는 현상이고 원인은 좀 시장 실패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공간을 쓰지 않을 수 있는데 막 공급하고 있는 개발론이라든지 그것들을 허용해주고 있는 정책 실패가 공간을 막 남아돌게 하고 또 정작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을 쓰려고 할 때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유통이 되지 않아서 공간은 많이 비어 있는데 여전히 뭔가 이런 1.15 프로젝트 같은 게 우리 동네에 없는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IT라고 생각을 했고 요즘에 이제 프롭테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부동산과 테크를 붙인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사용자들이 원하는 공간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주자. 사람들이 막 이런 거 A라는 공간을 원하지 않는데 A라는 공간이 잘 된다고 막 전국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이제 좀 그만하고 진짜 그 동네 그 지역에 뭐 20대의 여성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를 좀 알면 거기에 맞춤형 공간을 만들면 사실 잘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도시를 공간을 만드는 경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저희가 되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플랫폼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방향은 지금 스페이스 클라우드 유저는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뭐 한 1000만 배달의 민족이 1000만 명 넘었죠. 예. 한 1000만 명 정도의 유저들이 플랫폼에서 난 이런 공간을 선택하고 있고 이런 공간을 원하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를 쓰고 있어 라는 것들이 축적이 되면
그 동네에 어떤 공간 아이템을 만들어야지 플레이스 메이킹을 해야지 잘 되는지 실패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임팩트를 가지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이 부동산의 문제는 그 공급자 중심으로 밸류 체인이 쫙 되어 있는 뭐 공공이나 민간이나 이런 실패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이제 사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그 공간들을 잘 만드는 플레이스 메이커들, 저희 플랫폼에서는 호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그분들을 잘 또 이렇게 잘 큐레이트하고 라인업 해가지고 또 아까 원요로 같은 이런 좋은 건물주들이 모이고 의미 있는 이제 개발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밸류 체인이 이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지 망가지는 도시도 없고 있는 공간들 잘 사용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였고요.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아까 손을 되게 이제 소심하게 들어주셨는데 쭉쭉 들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희 공간은 숙박의 뭐 에어비앤비 같이 시간 단위로 공간을 빌릴 수 있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고 여기에 그래도 많이 공간들이 모여 있어요. 전국에 한 5만 팀 정도의 공간 기획자 호스트분들이 이제 입점해 계시고 그 중에 한 30에서 35%가 굉장히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고 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서울이랑 수도권 중심으로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앞서 발표들을 쭉 들으면서 저희도 조금 더 지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사용자랑 공간 기획자들을 연결해주는 좀 플랫폼이고요. 뭐 숙박이나 이런 주택을 제외한 빌려 쓸 수 있는 모든 공간들이 거의 여기서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저희도 공간을 좀 만들긴 하는데 이유는 샘플 때문이긴 해요. 저희도 좀 공유 재산이나 공공기관이 이제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근데 요즘은 아닌데 예, 그렇게 생각했어가지고 저희가 비어있는 땅에 이제 서울시가 보유한 땅에 이제 사회주택을 지어서 운영하는 일이라든지 뭐 LH나 이제 GH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시설에 이런 공유 오피스라든지 새로운 이제 공간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이제 소량이지만 한 4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저희 플랫폼에서 유통하시는 공간 기획자들이 뭘 필요로 하시고 어떤 기능들을 원하시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약간의 R&D, 서비스 R&D처럼 하면서 공간을 많이 운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저희한테 위탁을 맡기시는 이 공간주들도 만나보면서 건물주들은 어떤 니즈가 있고 운영자들은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저희들의 플랫폼에 녹이면서 서로 시너지 나는 비즈니스를 이제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하는 마지막 일은 요거는 이게 오늘은 가볍게만 얘기하고 넘어갈 건데 결과적으로 오늘 토론에서 또 많이 나올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앞서 두 건축가분들이 보통 건축이나 이렇게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누가 뭘 만들어줘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의 생태계가 이제 전통적인 생태계였을 텐데 지금 이분들은 직접 본인이 오너가 돼서 운영하는 이제 사례들을 쫙 앞에서 말씀해 주는 걸 듣고 결국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내가 거의 주인에 가까운 내가 오너십을 갖고 그 자산을 관리하고 싶은 욕구들이 특히 앞으로 다가오는 이 미래의 플레이스 메이커들에겐 더 있겠구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공간을 운영해주고 납품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 공간에 내 어를 담고 내 소프트웨어를 담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모델들을 지금 되게 다들 꿈꾸고 계시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토론에서 많이 얘기할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원 세션 토론에서 그 얘기가 되게 우리 뜨거웠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것들을 이제 도시 커먼즈라는 관점에서 이 도시의 공간 자원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좀 공동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같이 가치를 만들면 그 가치를 우리가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좀 도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네트워크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커먼즈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3년째 포럼도 열고 뭐 그런 생각을 고민하는 분들과 토론도 하면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늘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실 주 내용은 HR 관점이긴 한데요. 왜 HR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비즈니스 저도 승규님이랑 이제 저희가 되게 친한 기업인데 10주년인 거예요. 저희도 10년 동안 이 분야에서 플레이스 메이킹부터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팅부터 그들을 연결하는 커넥터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오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어려웠던 게 뭐예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이쪽 분야에 이 분야에 내가 미래를 꿈꾸는 인재들을 찾기가 어려워요가 가장 저희의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순규 대표님이나 우리 최성욱 소장님 같은 분들 보면 와 멋있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박수는 칠 수 있지만 내가 플레이스 메이커로서 살고 싶은데 저렇게 하려면 또 굉장히 이제 실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전문가들로 보이니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공간을 뭐 센터 같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이제 오퍼레이터로서 플레이스 메이커로서 데뷔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워낙 좀 불안한 부분도 있고 좀 전문성도 모르겠고 또 이 산업으로 내가 커리어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단기적인 어떤 인력의 형태로 이 분야의 전체적인 산업군이 인력군이 좀 축소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류도 좀 되게 다양하고 건축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 같은 IT 플레이어들도 있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모여는 있는데 그래서 되게 다양하고 좋은데 좀 뭔지 모르겠는 이런 커리어 로드맵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작 우리가 더 성장해서 정말 기존 메이저 이제 공간 분야의 개발자들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좀 약간 인력풀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저는 오늘 조금 던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해서 좋은 장소성을 만들어가는 이런 멋진 선진 사례들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인재들을 탄탄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쪽 파트에서 일을 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많은 이제 공간 운영자들을 대면도 하고 만나면서 딱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우리가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담론을 던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처음부터 이렇게 멋진 건축가들처럼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동네에 비어있는 공유 주방이나 우리 동네에 잘 운영되지 않는 뭐 지하 상가 어딘가나 이렇게 작은 공간들부터 내가 플레이스 메이커가 되고 싶다면 운영해보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뭐 저는 교회 같은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 교회에 잘 안 쓰이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 거기를 좀 이렇게 주민 공간을 운영해보고 싶어요. 뭐 대학생이시면은 대학교에 어떤 빈 공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모든 도시의 건물들이 10%가 비어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쨌든 공간을 운영해보는 역량이 쌓여야지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정부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의 리더분들에게는 우리 젊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미래의 플레이스 메이커들을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줘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운용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권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건데 이 세 번째 단계가 지금 이제 저희 10주년씩 맞은 회사들이 곳곳에서 직면하는 어떤 행정적인 정책적인 이제 이슈들이 있는데 아마 3세션에서 그런 거버넌스 얘기도 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 권한에 대한 것들도 아주 치열하게 지금 프론티어들이 직면하고 있고요. 제가 러프하게 봤을 때 전국의 공간 운영자들 혹은 좀 매력적인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은 한 2단계에서 지금 이제 실력들이 쭉쭉쭉쭉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좀 보는 좀 인재 로드맵의 지금 약간 범위이고요. 이 3단계까지 이 자산에 대한 내가 권한을 갖고 조금 더 주인답게 그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중장기로 운영한다면 그게 곳곳에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좀 구조가 마련된다면 저는 로컬 오너십이라고 부르는 이 커먼즈가 좀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좀 미래 그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운영 역량인데 이거는 그냥 자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 호스트님들 이제 공간 막 창업하시고 렌탈 비즈니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쓰는 그냥 교육 자료의 커리큘럼이에요. 보통 어떤 공간이든지 운칠기삼이잖아요. 운영이 70%, 기획이 30%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내고가 끝이 아니라 이제 원유로 같이 멋진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게 하는 것이 이제 진짜 플레이스 메이커들의 숙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를 좀 알아야지 내가 플레이스 메이커로서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사업 수지 이런 거 꼭 따져보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제 이따 첫 질문이 이따 최 소장님께 그래서 입점자들 임대료 얼마네요? 이런 게 저는 궁금한 거거든요. 예, 관리비 얼마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굉장히 공간을 다루는 플레이스 메이커들의 뭐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MZ 세대라고 우리가 부른 어쨌든 지금의 20, 30대 분들을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유입시키는 앵커 그룹들이 저희 기준으로는 러프하게 한 5만에서 6만 명 정도 데이터가 잡혀요. 그리고 매년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수익을 내고 그래도 이분들은 비즈니스가 되겠다 하는 분들은 데이터상으로 한 30% 정도 돼요. 한 15,000팀에서 한 2만 팀 정도가 수익을 내는 역량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분은 진짜 돈을 잘 버시는데 월 1,000만 원 이상 벌거나 지점을 막 브랜드를 늘려가시는 분들이 한 이제 1,500에서 2,000팀 이내로 보여요. 그분들이 진짜 알짜배기 저희 팀에서는 거래액을 유도하시는 분들이고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원유로 같이 오늘 원유로 많이 얘기하네요. 원유로 같이 또 유휴처럼 우리 공간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브랜드로 투자 유치를 받거나 IP로 등록해서 재산권을 획득하거나 건물주들이 막 연락이 와서 우리 건물에도 좀 개발해 주시오 하는 그런 분들이 한 100에서 150팀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을 저희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로컬 브랜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서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던데 저희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투자도 유치할 수 있고 IP도 갖고 있는 분들을 로컬 브랜더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이분들 뭐 대표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낙산수와 저희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의 아주 베스트 로컬 브랜더 그룹들인데 너무 공간을 운영을 잘하셔서 매출도 높지만 계속해서 공간을 여러 개로 개발하시는 이제 능력, 역량이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되게 조그만 공간인데 그 동네 그 낙산공원의 그 뷰라든지 이런 성벽 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그 20대, 30대 여성들의 모임 수요를 이끌어내셨어요. 뭐 자세한 얘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 하시고 그리고 뭐 알트탭 같은 경우는 여자 한 분이서 건물에다가 한 6개, 7개의 룸을 다양한 그 컨셉으로 그 스튜디오로 만들어 놓고 혼자서 운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 내시면서 그 컨셉으로 포토 촬영하는 문화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이제 재미 문화를 만들어 내시는 그런 호스트들도 있고 제이엔터 대표님은 이제 댄서신데 본인이 이제 엄청난 댄서고 취미로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냥 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 공간 하나를 리노베이션 하셔가지고 산 곳에 사당 쪽이었던 것 같은데 조명이 엄청 투자를 하셨대요. 그래서 공간을 만들었는데 사당 중앙점이라고 저 공간을 보고 나도 연습실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이제 그 이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셔서 이분들은 스페이스 클라우드로만 예약을 받으시거든요. 70팀이 넘는 팀이 온라인이 되셨어요. 엄청난 제이엔터 연습실 스튜디오에 네트워크가 되시고 지금 제주도에도 개발할 거다, 해외로도 나갈 거다 막 이렇게 꿈이 엄청 많으세요. 그런 공간 엄청난 창업가력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저희 비즈니스 이제 네트워크에 포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되게 일상 공간이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라이프 스타일 공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그런 매력적인 문화 공간들을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세요. 이분은 정말 어디 가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뭐 이태원이라는 매력적인 공간에 물론 해방촌에 이제 소재하고 계신데 6평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저런 좀 예쁜 그냥 코지코지한 소재를 만들어놨는데 엄청나게 그 예약이 높은 거예요. 이유를 봤더니 뭐 예약을 하면은 뭐 싸게 빌릴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와인 소믈리에시더라고요, 직업이.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같이 곁들여 주셔서 뭐 예를 들면 저희도 가끔 투자사 만나거나 이러면 어디 이렇게 식당 가기는 좀 그렇고 방 하나는 잡고 싶고 막 이런 분위기들 있잖아요. 그런 약간 모임들을 유치하기가 되게 좋은 공간이에요. 이런 모임들을 전략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의 그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서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공간과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붙이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거죠. 베스트 호스트들의 이름들을 저희가 분석을 키워드 광고를 풀다 보니까 해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응접실, 서재, 아틀리에 이렇게 대저택에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는 우리 집에는 없지만 스크린 다 있는 이런 이제 공간들을 만들면서 특징이 이제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찾는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나면 그게 이제 먼저고요. 그 잘하고 나면 두 번째로 플레이스 메이커들의 과제는 신용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자산이 많아서 자산 운용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저희 건물주들이 저희한테도 이런 문의를 많이 해요. 믿고 맡길 운영자를 찾고 있다. 아까 원유로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공무원분들도 되게 이런 수많은 공유재산을 맡길 수 있는 운영자를 찾는데 믿고 맡길 운영자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자들의 포트폴리오가 없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너무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야 기사를 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하시지만 이렇게 신이 성실하게 플레이스 메이킹을 잘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간 운영자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나 프로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반기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한 가지 여기는 좀 얘기하고 가고 싶은 게 그 부동산 업계에는 오늘 포럼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 할게요. 부동산 업계에는 부동산 전문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계 회사로 국토부의 인정을 받으면 한 5년 정도 그 회사에서 일하면은 부동산 전문 인력으로 국가에서 봐줘요. 요 분야가 부동산 개발 쪽이라든지 뭐 부동산 금융 쪽 이쪽에는 그런 제도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여기도 5년 됐다고 했죠. 서울 하우징 랩 같이 이렇게 좋은 공간을 300평 넘는 공간을 운영한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실 운영력을 지금 자기가 탑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가가 고의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2018년에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거기에 부동산 서비스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인증해주겠다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제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의거해서 이런 공간이라든지 공유 공간이라든지 뭐 로컬한 공간에서 그 관계 회사들을 먼저 등록을 시키고 블랭크나 뭐 엔스페이스나 여기 계신 로모 같은 팀들을 관계 회사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서 내가 정규직으로 5년 이상 일하면 그 사람들을 부동산 전문 서비스 인력으로 봐주면 굉장히 다양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커리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이제 공간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 제도를 기반으로 우리의 HR을 사회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얘기가 오늘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원유로 같이 소장님 계속 언급해서 호출해서 선고합니다만 저렇게 실력 있는 기획자를 딱 보고 건물을 맡기잖아요. 건물주들이. 근데 이제 막 플레이스 메이커로 몇 년 정도 경험을 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신 분들은 어떤 경험이 없어요. 포트폴리오가 없어요. 처음부터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을 운영한다는 건 너무나 큰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740조 규모의 공유 재산이 있고 그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죠. 런던에는 CIC라고 해서 공동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를 인정해준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제도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열심히 로모같이 이렇게 5년 동안 공유재산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도 인정해줘야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서 정부가 공무원들이 그 행정을 해야 되지 공간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재산 관리는 공무원들이 하시거든요. 송구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되게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서 잘 운영할 수 있고 성과도 내고 좋은 소셜 믹스 효과도 만들어내고 수익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수많은 공간 운영자들이 우리 사회에 생기고 있으니 이 플레이스 메이커들에게 이 공유 재산을 2년 3년 이렇게 용역 뭐 위탁 이런 방식 말고 이 자산을 장기적으로 런던은 100년 150년도 맡긴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렇게 맡겨서 그걸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얘기를 되게 던지고 싶었고 우리 앞서서 발표하신 두 분들과 우리 앞으로 미래 플레이스 메이커 분들이 본인도 역량을 키우시고 동시에 역량을 키우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이 구조를 만드는 데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양한 배경이 있으시겠지만 뭐 플레이스 메이커에 활동을 하시거나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관계자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희가 힘을 낼 수 있게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질문이 이제 쏟아지실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지만 첫 질문은 언제나 부담스러운 법이니 사회자가 먼저 좀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승규님 워낙 잘 저희가 활동을 같이 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숫자와 정량적인 거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미리 두 분께는 제가 좀 대놓고 건물 뭐 임대료나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양해를 구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유휴 공간 10개 그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원유로도 계신데 임대료가 진짜로 어떻게 되는지 건물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습니다. 네, 건물마다 사실 그 노후도라든지 지역 입지에 따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집은 진짜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한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진짜 월 임대료를 100만 원씩 내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집 상태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도 이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 임대 기간이라든지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최근에 좀 실험하고 싶은 거는 그 지역에 이제 빈집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방 소도시에는 그 지자체마다 이제 그게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다 이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운영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사용 수익 허가로 해서 좀 거의 무상에 가까운 비용으로 그걸 빌려서 그거를 다시 재임대해서 좀 저렴하게 지역에서 살아볼 수 있는 집으로 전환하는 지금 그거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사용 수익 허가 그 법을 좀 보면은 그 전체 그 공시지가랑 이제 뭐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에 한 1000분의 10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빈집들은 워낙 가치가 낮다 보니까 임대료가 월 1년에 40만 원 정도 수준에 되더라고요. 한 달에 그리고 3만 원. 예, 그 정도 꼴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그런 모델들을 더 확산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낮은 비용으로 집을 임대하는 그런 방식들 네.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 되게 긍정적인 얘기. 분명히 갈등과 이런 부분들 있을 텐데 그게 후속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우리 원유로는 실제로 건물주와의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와는 뭐 당연히 뭐 무상으로 저희가 빌렸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1유로를 기념비적으로 조금 주고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성수동에서 내가 그냥 공간을 오픈한다면 총 5개 항목의 비용이 들 거잖아요. 네. 그 운영 관리비, 뭐 건축 시공비, 건축 설계 감리비, 그다음에 월세 보증금. 근데 저희는 이제 월세 보증금 없고 그다음에 운영 그 설계비랑 감리비도 저희가 그냥 다 해주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이 돈 내야 되는 거는 이제 운영 관리비랑 건축 전체 시공비의 공용 면적 부분과 본인의 개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n분의 1. 그다음에 일부는 또 건물주분이 또 기본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만 들었을 때는 어쨌든 그 소장님이랑 퓨처스 팀은 뭐 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냥 말 그대로 원가를 회수하는 정도의 목표를 세우신 거 아닌가요? 저희는 뭐 원가도 아니고요. 저희는 네. 그냥 갈아 넣었죠. 그냥 뭐 그러니까요. 재능 기부 뭐 그런 건데.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근데 이제 그 운영 관리비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공간에 들어가는 인건비 3명분의 인건비가 녹아져 있어요. 운영 관리비 안에. 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 그다음에 디자이너분, 그다음에 총괄 매니저분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명의 운영 관리비를 그 인건비를 거기다가 이제 태워서 녹여서 하는 걸 초반부터 이제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저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관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공간 부대수입들은,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그래서 손해만 보지 않는 걸로만 딱 세팅을 해놨어요. 아마 단건으로는 큰 이익은 없지만 또 큰 그림을 보실 수 있는 게 이게 여러 개로 확장이 됐을 때는 그 브랜드는 또 온전히 본인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한번 걸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문을 좀 띄웠는데요. 어쨌든 그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회사 슬로건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뭐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좋은 세상은 좋은 도시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도시는 좋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 좋은 사람은 좋은 라이프스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좋은 라이프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건강한 결정들이 모여서 뭐 좋은 공간, 좋은 도시, 좋은 세상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저희가 하는 모든 기획 프로젝트는 다 그 스토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뭐 행정과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와의 다른 점이 뭐냐면 잘 모르겠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얘기는 작동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했던 게 저희는 모든 멤버들이 작동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약간 이렇게 하는 그리고 그걸 작동시키는 과정을 계속해서 레퍼런스를 만들고 쌓아갈 때 이제 지금 전국에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시는 건물주분들이 저기한테 맡기면 작동시킨다. 뭐 이런 이미지를 저희는 주고 싶거든요. 네. 뭐 그런. 네. 저는 이제 그 유휴 프로젝트를 시작하실 때부터 옆에서 지켜보고
너무 또 저는 사실 처음에는 한 개 해보시고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도 좀 지인으로서 됐었는데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10개를 운영하시면서 좀 기대하실 만한 수익이 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동네마다 집 한 채씩일 텐데 그거를 관리자를 한 명 뽑기에는 제가 볼 때는 효용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이 10개를 동시에 다양한 지역을 운영할 수 있는 노하우? 이게 너무 궁금해요. 일단 수익이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숙박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에어비앤비라든지 민박이라든지. 근데 그게 사실 수익률은 높지만 거의 매일 청소를 해야 되는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발생하는데 저희는 보통 길면은 막 1년 혹은 짧게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사실 저희 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들어갈 때 입주 청소하고 퇴실 청소하고 딱 이 정도만 품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 매니저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좀 투잡으로 하실 분들 뭐 청소나 관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분을 고용해서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은 사실 이제 청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이제 입주 청소나 퇴실 청소 같은 것들은 어쨌든 다 이제 외주가 가능한 더라고요. 이제 지방 소도시에서도 이제 뭐 당근마켓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이제 청소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서 또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좀 이제 외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가끔 저도 이제 사실 이 프로젝트를 했던 이유가 다른 지역에 가서 내가 잘 수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뭐 가끔 이제 입주자가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비어 있으면 뭐 제가 가서 청소하면서 좀 쉬다 오거나 뭐 이런 이제 좀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집이 내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관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거를 더 양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지금 좀 확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궁금한 건 약간 수익이 난다 이러면 어쨌든 부동산에 돈 벌겠다 하는 분들이 워낙 전국에 많아서 문턱이 낮은 비즈니스라면은 아까 그런 사용 수익 허가 구조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여러 곳에서 막 비슷한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진 또 않거든요. 이게 이 문턱이 뭘지 혹시 좀 분석해 보셨나요? 왜 아무도 경쟁사가 많이 생기지 않지 이런 거? 이게 저희도 해보니까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 임대로 하면은 워낙 그쪽은 이제 뭐 1박에 막 2, 30만 원짜리 집들도 있고 굉장히 수익성도 높고 그런 거에 대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또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단기 숙박으로 하는 순간. 근데 이게 이제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장기로 가는 순간 수요가 확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실거주 수요가 만나는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일주 단위, 뭐 2주 단위, 한 달 단위, 뭐 혹은 1년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기간을 계속해서 조절하면서 그 수요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 그게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표준화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제 저희도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집들 그리고 그거에 또 오시는 분들이 뭐 교육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휴가 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뭐 다른 세컨하우스 목적일 수도 있고 창업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여러 이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좀 다양한 비즈니스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건 사실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사실 어쨌든 집약적 노동이 투입이 되고, 그러니까 좀 쉽게 돈 좀 무인으로 돌려서 돈 좀 쉽게 벌어볼까 하는 사람들은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네. 모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이 메이킹 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갈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뭐 10개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저희가 숙박의 목적으로 공간을 운영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지역 안에 어떻게 보면 거주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숙박이나 다른 이제 비즈니스랑은 다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이 뭔가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이제 입주자분들이 실제로 거기를 이제 귀촌한다거나 그런 이제 지역과의 관계를 더 잘 가져가는 경우들은 오히려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역의 학교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와 또 활동을 하신다던가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은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역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어떤 커뮤니티가 있느냐를 사실 가장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먼저 만나서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만드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와의 좀 관계성 이런 것들을 더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분쟁들은 좀 많이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센터에 있을 때 경험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저는 성공을 했다고 보진 않고 아직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도시재생 센터에 있을 때 다양한 뭐 제가 했던 사업들 중에 하나가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을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어떤 브랜드들을 넣어서 뭔가 거점 시설 활성화 사업들을 했었는데 그럴 때 운영 관리가 잘 안 되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갑과 을이 바뀌면서 뭔가 그랬을 때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조건을 먼저 써놨고 거기에 맞춰서 다 이제 운영 방침을 세우고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브랜드들의 이제 기획과 퀄리티 유지 관리에 대한 거에 최대한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잘하는 팀들한테는 더 잘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정책도 만들고 못하는 팀 약속 안 지키는 팀들은 거기에 맞게 그 네거티브 포인트 줘서 30개가 쌓이면 뭐 퇴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강력한 레귤레이션 만들고 그걸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하고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일 텐데 그 서비스 관리잖아요. 어쨌든 17개의 브랜드를 건물 안에 관리하는 일인데 멤버십 피라도 받으시면 어떨까요? 1호점은 좀 서비스? 네. 1호점은 저희한테는 되게 작동이 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주도 그 브랜드들도 일단은 손해 보지 않고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제가 계속 했고 수수료도 받지 않고. 근데 2호점부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조금 받으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쨌든 1호 프로젝트나 커뮤니티 호텔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는 일종의 저희의 정체성이 집약된 시그니처 프로젝트 같은 거여서 작동이 되는데 집중을 하고 그 이외에는 부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금 돈을 받으려고 해요. 그 여기는 이제 작동하는 10개 모델을 유휴를 중심으로만 일단 말씀드리면 어쨌든 보여주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늘려가실 거고 저기는 이제 첫 번째를 시작으로 작동을 하는지를 실험하는 단계에 계신데 보통 우리가 모든 비즈니스는 어쨌든 이게 성장하고 지속 가능하고 뭔가 규모를 키우는 방향으로 다들 좀 가잖아요. 그래서 두 분도 그렇게 가시고 싶은지 확장 계획이 좀 궁금하고요. 근데 그러려면 어쨌든 펀드가 필요한데 펀드를 마련하는 방법을 그냥 어쨌든 부트스트래핑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죠. 자기가 벌어서 가는 모델로 갈 거냐 아니면 투자를 받아서 쫙 키울 거냐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확장 자원들을 좀 마련하고 싶으신지 지금의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 요즘 갑자기 고민하거든요. 갑자기 저는 사실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무료로 줄 건물주만 있고 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브랜드만 있으면 건물 공사비도 다 n분의 1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볍게 가려고 하는 게 저희의 또 그거여서 근데 요즘 갑자기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는 연락을 주셔서 그러면서 내 투자를 받아야 되나? 왜냐하면 근데 요즘 이제 팀을 구성해야 되는 이슈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저러한 프로젝트들을 좀 빨리 가고 싶긴 한데 그랬을 때 필요한 팀원들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하는데 뭐 20-30%의 뭐 지분율 얘기를 하면 내가 왜 20-30%씩이나 줘야 되는 예,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도 좀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어서 고민 중이긴 합니다. 플레이스 메이커 분들 이거 고민하시고 출발하셔야 돼. 이제 공간도 하나의 벤처처럼 바라보는 사회적 지금 분위기도 형성돼 있고 특히 종기청에서도 그런 관련된 투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러실 계획 있으시다. 근데 고민하고 계시다였고 우리 문 대표님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제 하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절대 공공이랑은 일 안 한다. 그리고 절대 투자는 안 받는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저희의 초기에 한 5년 정도의 생각이었다면은 최근에는 오히려 이제 공공이랑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게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자도 안 받겠다라는 기조였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투자 유치를 좀 해가지고 작년 12월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혹시 보여줬던 것 중에 SK였나요? 해가지고 이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영주시를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도 네네네. 있고 오히려 이제 지자체랑 우린 더 깊게 연결을 한번 해보자라는 좀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영주시에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 투자를 유치해서 자기 브랜드로 IP와 이제 자산시가 생기는 예, 투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의 내가 그 MVP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게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좀 마음이 생기면은 확실히 그런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출이 아닌 투자의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동안은 사실 대출해서 막 이자내는 거에 허덕이었었는데 이제는 아예 투자로 해서 지분 투자 방식으로 해서 투자를 받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임팩트를 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그것들을 다 이제 연결해 주시는 어떤 서포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의 관점도 바뀐 게 예전에는 공간 만드는 게 무슨 투자의 건물을 소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투자해 이랬는데 최근에 이런 공간 브랜드를 만들어서 어디 가서나 소프트웨어처럼 부착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들을 보고 예.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뀐 거죠. 이거
오프라인 시장의 변동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겪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해서 지금 상담을 서로 하시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확장을 해서 임팩트를 낼지 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 저희는 어쨌든 그런 좀 빈집 직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이제 좋죠. 시장이 해서 좋죠. 예, 그 유효하우스를 더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쪽으로 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2단계까지 왔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지역 지금 뭐 저희 여수에도 지금 저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영주에도 이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 비슷한 이제 원칙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상주를 해야 된다. 예, 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고용을 하든 아니면은 뭐 파견을 오든 어쨌든 1년이고 2년이고 좀 상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그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계속 기획하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일들은 좀 제가 하면서 그 지역에 상주하는 인원들을 계속해서 지역 사람들을 최대한 뽑으려고. 근데 이거를 정책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 지역마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런 사업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흐름을 좀 빨리 읽고 약간 인재를 약간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든지 보조금이 됐든 약간 채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거나 또 지역의 이런 HR을 관리하는 회사들이 좀 이렇게 에이전시처럼 세팅이 될 수 있게 이게 어떤 한 산업이 크면 그 부대 산업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팔로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우리가 논의가 시작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질문이 사실 이 논의의 시작에 운을 띄워주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아직은 딱히 딱 답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죠. 여기 청중에 계신 분들 중에 요거에 관련해서 혹시 좀 요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역에 이 뻗어가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산업 중에서 인재 채용이나 흐름을 요렇게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다.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궁금한 건 역시 HR입니다. 저도 이제 플레이스 메이커들이 처음부터 문순규 대표님처럼 최성호 소장님처럼 할 수가 없고 아까 우리 질문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은 어쨌든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쨌든 건축을 베이스로 한 소프트웨어를 이미 본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산업에 태핑하실 수 있을 텐데 요즘은 뭐 건축가들만 공간을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플레이스 메이커로 이제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고 또 로컬 크리에이터로 좀 활동도 해보고 싶고 하는 이런 신규 플레이어들에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을 좀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나는 이런 거에서 좀 실패했는데 이렇게 기회를 좀 얻으시면은 이 공간 사업이나 혹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후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어쨌든 좀 먼저 길을 가신 입장에서 어떤 조언을 좀 주고 싶은가요? 뭐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것도 좋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제 막 작년에 졸업이래. 작년에 그 공공 그만두고 이제 온 거라 뭐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저보다 비슷한 게 앞서 갔던 그런 선배님들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 사업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냐. 왜냐면 그 우리 저기 끝에 김정민 교수님도 계신데 저한테도 이제 계속 물어보셨거든요. 그 왜 하려고 하냐고 그 힘든 걸. 왜냐면 사람 만나는 게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아요. 17개 브랜드 76개 브랜드 입주 신청했을 때 제가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30분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람 만나고 그 이후에도 주변에 뭐 민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제가 다 받았거든요. 잘 되면 본인 그거고 안 되면 다 제 탓이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나름으로는 굉장히 어떤 뭐 공헌을 하고자 했던 건데 이게 동지의 개념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뭐 현타도 오고 이 사람 그 상처를 받지 않을 준비. 그러니까 요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너무 좀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로 좀 봐야겠다. 너무 이렇게 동지애를 갖고 갔다가는 뭐 하루 이틀 이 사업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딱 원칙 세워가지고 그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게 좀 있는데 뭐 그런 부분. 네. 공공에서 베이스로 일하셨을 때와는 달리 완전 민간에서 어쨌든 지금 공적 지원 안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냥 건물주 잘 협상된 거 그게 이제 이 사업의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 되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확장을 해가는 과정에서 잘 될 때 오히려 갈등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고민이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저도 이제 사실 지방으로 간 지가 한 몇 년이 안 됐어요. 3년, 4년 정도가 됐는데 요즘의 흐름들은 사실 투자 시장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대기업들이
기업들의 그런 뭐 ESG 펀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사실 이런 지방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들을 일단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니즈가 많더라고요. 이 지역에서 어쨌든 청년들을 고용해서 그 공장이 돌아가든 회사가 돌아가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 청년들이 계속 이제 도시로 가려고 하고 여기로 유입이 안 되니까 오히려 그런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더 청년들에게 풀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투자를 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지역들에 진출해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 최근에 그런 또 펀딩도 많이 내고 있고 해서 그런 시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거의 최근에 뭐 1억에서 많게는 5억까지도 많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컨텐츠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가 딱 정해지면은 저는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는 혹은 뭐 지원 사업도 너무 많고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많다. 그 마음 먹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어렵죠. 요 포인트에서 저는 이제 살짝 답을 좀 같이 얹어 가자면 그 문순규 대표님네 팀이 블랭크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규모 많은 사업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되게 조그만 공유부도 10몇 평짜리 네. 그때가 30대 초반이었나 20대 후반이었나 그랬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많이 하시는 건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규모 있게 무리한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핸들링 가능한 범위에서 작은 공간을 만들고 만드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 팀도 그런 걸 되게 잘하셨는데 오픈 커뮤니케이션 진짜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노션 페이지라도 하나 열어서 이 공간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 거고 그리고 약간 사업보단 프로젝트처럼 어떤 목적으로 운영돼 여기 이후로도 프로젝트처럼 말씀하셨는데 하시고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뭐고 막 이런 것들을 잘 자기의 공간을 브랜드 페이지를 만들면 요즘 정말로 저도 이렇게 업계 속사정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부동산 자산운용사들 건설사들 이런 그룹들이 지금 넥스트 모델을 다 이런 시장에서 찾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택지가 거의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막 건물을 이제 높이 짓고 막 넓게 짓고 하는 거 뭐 여전히 있겠지만 지금 이미 지어진 것들을 잘 활용하는 오퍼레이션한 모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전 이게 플레이스 우리 메이커분들의 기회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나는 만약에 10평의 공간이 나에게 1유로처럼 주어진다면 이렇게 운영하고 싶다라는 상상도도 괜찮으니 그런 이제 자기 컨텐츠랑 자기 어필을 해보는 것이 저는 되게 좋은 실험일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 먹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기업은 생존이 우선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뭐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존할까가 사실 가장 큰 미션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사실 매년 저희는 항상 올해는 망할 것 같은데 내년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항상 치열하게 살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저희가 뭔가를 임팩트를 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비즈니스랑 연결이 돼야지 저희는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공공 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순간 사실은 안 된다고 생각은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사실 초기에 저희가 공공이랑 좀 일을 안 하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우리가 아직 그 수준이 안 됐는데 공공이랑 일을 하는 게 과연 그게 지역에 도움이 될까 그리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과감하게 우리가 일단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걸 좀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던 것 같고 근데 그게 10년 정도 되니까 그때 했던 팀들이 이제 다 사라진 팀들이 많아요. 많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살아남은 팀들이 이거를 다음 10년을 이제 같이 기획하거나 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팀들과 함께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생각보다 지역에 내려가면은 새롭게 만들어진 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지역에 갔는데 저는 영주도 이제 사실 저 기반이 없어서 과연 이 지역에 누가 있을까 했는데 정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그 안에서 또 뭐 로컬 초년생 막 이런 이제 네트워크 모임도 하시면서 활발하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너무 도시 중심으로 사고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근데 결국에는 이걸 비즈니스 관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팀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크게 세 주체가 있습니다. 건물주, 그다음에 기획자, 그다음에 테넌트 그룹. 이 세 주체가 다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자고 하고 그게 이제 성공의 그 기준일 텐데요. 일단은 건물주는 저희한테 건물을 맡김으로써 일단 대의적으로는 자기도 좋은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이 있을 테고 두 번째는 어쨌든 뭐 한국과 네덜란드와 뭐 덴마크 공인건축사가 무료로 설계부터 뭐 그런 걸 다 해준다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그 안 쓰던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토대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3년 뒤에 돌려준다는 거 그렇게 해서 부동산 가치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리고 두 번째 테넌트들 입장에서는 아까 압도적으로 어쨌든 저렴한 가격에 들어와서 17개 브랜드들이 의무적으로 다 콜라보를 해야 되고 저희는 또 아까 5단계 말씀 안 드렸는데 5단계 때가 내부 시스템 안정하고 브랜딩 디벨로핑인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을 저희가 이제 라인업을 했는데 멘토링도 하게 해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잘 되면 투자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또 시스템도 좀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오면 대신 이제 미션들이 다 있는 거고 그 미션들을 따라야만 끝까지 이제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게 테넌트 분들한테 우리 3년 끝날 때쯤에는 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법시다. 근데 선한 에너지의 기반으로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지금 낙후됐던 주변의 어떤 지역의 활성화가 다양하게 이제 일어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좀 빠르게 2, 3년 뒤에 이제 그리고 지금도 뭐 저희는 이제 건물주들도 심사를 하는데 지금 네 개의 뭐 제주도, 서울의 다른 지역,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의 건물을 지금 가능성을 두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벌어져 나가면 3년씩만 잡아도 10개만 해도 30년 동안은 저희가 돈 하나 안 들이고 젊은 착한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가진다는 건 고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뭔가 건물을 사서 뭐 제가 뭘 한다기보다는 주변에 뭐가 버려져 있는지를 잘 찾아내가지고 잘 오거나이징해서 그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작동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좀 저는 저희 쪽 얘기하기 전에 대표님께 그냥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플레이스 메이커 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저희 공간 기획자랑 그 공간 만드는 씬 중에서 진짜 하이엔드 진짜 잘하는 팀 중에 어떤 팀을 특정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신대요. 당연히 너무 잘하니까 그 팀이 브랜드를 들어와서 만들면 건물이 엄청 잘 되고 앵커 시설이 되는 경험이 여러 번 누적된다 보니까 엄청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들이 막 올 거 아니에요. 우리 공간 와서 개발해 달라고 원료로 오는 것처럼. 근데 대표님처럼 3년 무상으로 지금 우리가 잘하고 돌려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맞는 순간부터 3년 뒤면 당신의 건물 값이 뭐 혹은 자산 가치가 3배가 뛸 거다. 그거에 뭐 5%의 영업이익률을 우리한테 옵션으로 달라를 꼭 옵션에 넣는데요. 저는 그게 공간 기획자들의 자신감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케이 꼭 스톡 옵션을 왜냐면 저는 여기서 앞으로 공간을 만드실 분들이 물론 여기 자산가들도 있으시고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그 자산의 가치를 올린 사람은 엄청난 수고와 땀이잖아요. 그 노력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뭐 현금화라는 표현이 좀 너무 속물적인가요? 어쨌든 그런 자산을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있어야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값을 매기고 높여갈 수 있어야지 이 하드웨어를 가지고 계신 엄청 강력한 소유권자들과 우리가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근데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력도 쌓고 그래서 1호점 잘하신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희는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메인 비즈니스인데 저희가 벌써 서비스가 7년차, 8년차예요. 근데 초기 3, 4년은 돈을 많이 못 벌었어요. 거의 못 벌었어요. 마이너스 모든 플랫폼들이 다 그렇듯이.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코로나 전후부터 저희가 좀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수익 전환이 됐는데 그 플랫폼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저희는 이제 이 시장의 생태계들이 커지고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 돼야지 저희 플랫폼이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문 대표님이나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의 생태계, HR,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에서 플레이스 메이커 분들이 돈도 잘 버시고 인재들도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야지 저희 플랫폼도 잘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이제 스페이스 클라우드 다음으로 모색하고 있는 저희는 거래액의 수수료로 비즈니스 모델 하죠. 다음 모델이 이 건물주들과 이 공간 운영자를 연결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미 건물주분들이 저희한테도 연락이 많이 와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운영 성과를 내고 있는 팀들의 리스트를 달라. 이미 많이 서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는 매출이 좋은 그룹일수록 상위에 검색이 되기 때문에 다 정보를 긁어서 막 연락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어 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핵심은 운영자들의 포트폴리오다. 네,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어떻게 내 브랜드, 공간 브랜드를 확장하려고 하느냐의 계획이 이 뭐 투자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랑
되더라고요. 세 번째 거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문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내가 자산가여서 내 자산에서 공간 기획할 사람은 있긴 있는데 많진 않거든요. 네, 그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가장 좋은 실험지는 어쨌든 그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라는 자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컨택들을 많이 받기도 하시고 일하시기도 할 텐데 다들 경험이 있으셔서 거기에서 한번 조언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저희 토론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기관이니까 좀 믿을만하고 그렇잖아요. 어디 뭐 민간처럼 갑자기 나가라 이런 소리 안 할 것 같고 한데 요즘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의 자산은 정무적인 판단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정권이 바뀐다던가 시장님이 바뀌면 뭐 곳곳에서 곡소리 나는 거 가끔 기사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도 있고 또 꼭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분들이 아무래도 좀 쥐고 자산에 대해서 우리 아까 일부 세션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죠. 사용 수익화가 민간이터 이런 얘기의 차이도 좀 우리 신수임 그 위원님 발표를 들으셨을 텐데 요 관계에서 우리가 막 마음껏 이 공간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두 분 다 공공 베이스에서 일을 해보셨으니까 혹은 협력해서 일해보셨으니까 공공기관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공간 같이 운영해보자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의 톤앤매너는 어때야 될지 지혜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영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공공과 일을 하려면 어떤 개인이나 어떤 스타트업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가령 뭐 SK 같은 대기업이 뭐 끼어들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엑셀러레이터 그룹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그런 기관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콜라보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문턱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실 공공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실 듣지도 않고 아무리 운영을 잘해도 별로 그 관심을 안 가져요. 왜냐하면 공공은 일 키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지역에서 기반으로 뭔가 큰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뭔가 미션을 갖고 이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뭐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같이 협력이 되는 순간 그 문턱이 낮아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결국 공공이랑 뭐 민간 위탁이든 사용 수익화가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 공공의 자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돼요. 혼자서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네트워크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그 지역마다 이제 그 지역의 기업들, 지역의 기관들이 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코디네이팅을 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 지역의 공간을 사용하고 싶어, 거기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라는 마음을 먹으시면은 절대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 기업들을 더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거기와 같이 손을 잡고 함께 들어가면은 훨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이것도 결국 예. 외교력과 협상력 맞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외교력과 예. 협상력이 있어야지 이 다자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공무원분들 공적인 자원들을 운용할 때 훨씬 좀 덜 필요할 수 있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전 단기간인 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 파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 소장님은 실제로 도시재생 센터도 운영하셨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요즘 저희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지자체 분들에서 이제 뭐 비어 있는 창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오실 때 이제 아까 뭐 건물주 심사를 보듯이 애초에 그 리스트 적힌 종이를 이제 보여드려요. 얘기를 하기 앞서 이게 가능한지부터 말씀해달라. 거기에는 이제 주요 골자는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냐.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여기다 어떤 프로그램이든 뭐든 내가 다 할 수 있는지 그거 두 개를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그리고 무료로 줄 수 있냐. 왜냐면 일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무료로 줄 수 있는지 세 가지 골자에서 뭐 얘기가 되면 근데 사실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그래서 안 될 걸 저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한 지자체에서는 풀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약간 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외국에서는 행정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사례로 한번 만들 수도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럼 다 정리된 다음에 연락 달라 이렇게 해서 기다리고는 있죠. 한 말씀 더 드리면 절대 민간 위탁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민간 위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간 위탁의 그 한계가 사실 이 하우징랩도 결국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해서 이 5년이라는 기간이 이후에는 사실 그 어떻게 그게 지속 가능할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지역에 있는 그런 유휴 공간들도 아까 그런 뭐 3년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나면 사실 바로 이제 그 사업이 중단되거나 스탑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절대 그 민간 위탁 그 제안을 안 드리고 사용 수익화거나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드리는데 저는 이게 안 먹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자체에서
훨씬 그게 더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인간이 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예, 공무원들은.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설득이 더 쉬운 것 같고 이게 오히려 그런 가능성들이 민간과 우리가 함께 뭔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컨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앞으로 더 열리는구나라는 생각들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드리고 싶었던 포인트가 런던 얘기를 너무 짧게 해서 넘어간 런던은 분명히 우리랑 맥락이 다르긴 한데 제가 좀 이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게 런던의 공동체 이익회사 제도예요. CIC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 개인적으로 너무 제가 꽂혀 있어요. 비슷한 게 유럽에 있나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을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런던 그 UK가 갖고 있는 여왕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여왕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 그러니까 커먼즈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놀고 있고 잘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거기도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민간한테 주고 개발하라 이러면 특혜 이슈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세금을 안 들어가면서 관리할 수 있게 관리는 계속 하고 싶고 이런 니즈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지역의 이제 공동체 이익 회사들을 그러니까 사회적 부동산 회사들이죠. 세워가지고 그들이 운용하게 하고 운용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은 주지 않고 처분권은 주지 않고 근데 거의 소유권에 준하는 100년 정도의 계약 뭐 이런 거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해큰이나 뭐 미나일즈 스페이스 이런 친구들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포인트는 뭐냐면 운영을 해나면 35%는 내가 회사가 이익을 그냥 막 자유롭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마음대로 막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레스토랑도 짓고 막 백화점도 짓고 별거 다 해요. 그 친구들이. 근데 한 65%는 이게 이익의 65%는 돌려줘야 돼요. 사회에. 이게 좀 손해인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그 회사의 그 주변 지역의 주민들을 이제 고용하거나 그 시설에 재투자하게 하는 용도로 하면은 인정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토지랑 그 부동산을 거의 무상에 가깝게 장기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제 UK 거기 CIC 어소시에이션 들어가 보시면은 매달 한 200팀에서 500팀이 신청을 해요. 나 CIC 되고 싶다. 예, 신청하는 거예요. 하고 인증 받으면은 모니터링 뭐도 하고 뭐 감독관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 받으면서 지역에 이익을 주는 부동산 회사를 운용하고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의 큰 투입 없이 자기가 부동산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우리나라에 그 놀고 있는 수많은 그 국공유 자산들의 좀 일부 인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5년 이상 이렇게 넘어가서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뭐 일반 재산이 있어요. 20년까지 관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또 이게 정권 바뀌거나 뭐 이렇게 시류가 좀 바뀌면 좀 불안해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실제 저희 회사 그런 이슈를 또 당하기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조금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민간을 믿고 공유 재산을 관리를 맡길 수 있는 이 관계와 라포가 형성돼야 되는 이제 과제에 와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공공이라고 일했는데 부동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거나 뭐 좀 뭐 뺏겼거나 관리 권한이 갑자기 박탈됐거나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모으고 있어가지고 예, 혹시 있으시면은 저희 끝나고 저희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열심히 좀 사례 모아서 같이 좀 이런 이슈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이 나왔던 기준은 일단 3년이 끝나고 나서 끝나기 6개월 전에 다시 재논의를 해서 더 연장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데 이제 한 브랜드가 안착을 해서 뭔가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저희가 3년으로 본 거기도 하고 또 건물주가 3년 이상은 좀 부담스럽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약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3년을 잡았어요. 일단 매입은 절대 하지 않고요. 임대하고 전대하는 방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훨씬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는 살고 싶은 동네라는 게 사실 모든 동네가 살고 싶어 동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고 지금 저희가 보는 사람들도 다 그 자기가 그냥 그 동네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동네가 뭐 매력 있어서라기보다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동네가 매력이 있지 않은데 그냥 집이 매력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갑자기 거기에 그냥 친구가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어떤 동네든 간에 저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매력을 발굴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플레이스 감각하는 사람들 여기 이미 예비 후보자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네트워크 맺고 더 좋은 공간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